이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아군이야 적군이야. 마블 영화를 보시면 빌런인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빌런인데 이렇게 어벤져스가 단결하게 만들어주고 고독한 빌런 아니야? 자, 월간 건치TV 그날 그 사건. 요 순서는요, 보건의료계에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그날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진지의료원 폐원 사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전에 이런 보건의료계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다 기록해놓은 게 건치신문에 기사가 있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근조 2013년 5월 29일 한국공공의료. 그래서 경상남도 끝내 진지의료원 폐업 결정.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 폐업 철회 강력 촉구 해가지고 폐업 신고를 한 날이죠, 이날. 그래서 이두찬 그 당시 건치신문 기자가 쓴 건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폐업 결정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도 다루고, 아마 요 사건 전에 논란이 많았을 텐데 결국에 폐업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근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5월 29일 날 이게 신고가 되고 기사가 나긴 했지만 요게 그 전부터 한참 동안 논란이 됐었죠. 그럼요. 5월 29일이면 뭐 이제 상황이 거의 종료될 때 최종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은 거지. 예. 네. 3월 초에 사실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경남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적자가 많이 나고 방송노조가 거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도 뭐 월급만 받아가고 일은 안 하는 이런 쓸모없는 공공기관으로 이거를 묘사를 하면서 본인이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이제 선언을 하면서 철밥통들하고 나는 이제 싸워서 이긴다. 사람이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이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의료원은 법률상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의 또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폐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당시 이제 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를 승인하니 많이 하면서, 당시 장관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진영 장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장관하지 않아요? 예, 그럼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랑 이제 각을 세우게 된 게 연금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진영 장관이 허용을 해요. 폐원을. 예,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아주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권을 노리면서 중앙부대에서 본인의 어떤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이념적 어떤 정책으로서 이거는 들이밀었던 거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큰 빅 이슈였다고 봐야죠. 그러면 진지의료원 역사를 쭉 한번 우리 건치신문에 안은성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보는데, 진지의료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910년에 세워진 관립 진주자애의원을 이전 설립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아예 처음 그 역사를 따져가면 100년이 넘는 거예요. 진주 지역을 보면 원래 이제 진주가 서부 경남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서 거점 병원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2008년도에 요거를 이제 중심지에다가 좀 새로운 시 외곽에 신도시처럼 이렇게 만든 지구에다가 이제 이전을 했나 봐요. 예, 이전했죠.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전을 해서 이제 당연히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첨언을 드리면은, 이전 건은 이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에 투자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최대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진료를 해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벌어가지고 방식으로 하다 벌어서 보니까 써라. 계속 낙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 병원들은 계속 인프라 투자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좀 영리적이고 수익성 높은 진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돌렸는데, 이제 이런 공공의료기관들, 특히나 이런 의료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독립재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너무 노후가 되니까, 이제 1990년대 한 말부터 IMF 전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지역마다 이제 그 중심부에 있을 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아, 그게 있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부동산이 매우 싼 곳으로 옮겨서 건축비를 뽑는 뽑아서 거기서 이제 새 건물을 짓고 의료기기를 새로 그렇지. 집어넣어서 운영하자. 요 논리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국립의료원도 여기도 그거 팔아봐. 그 땅값이 얼마겠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의료원 지금 그 자리를 그지. 팔고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했던 게 이제 원지동 저쪽에 이제 외곽으로 원지동으로. 가는 거지, 예, 외곽. 그러면은 건설비랑 다 나온단 말이에요. 뽑고도 남지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부동산
부동산 개발을 하면 이제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지금 많잖아, 그렇게 또. 이제 해서 옮기고 했던 게 뭐 인천의료원도 사실은 처음에 있던 자리는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공장 중간에 있는데 그렇게 된 지 한 3, 40년 됐고 거기는 나머지 뭐 지금 뭐 천안의료원은 그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그것도 차라리 좋은 데 있던 거를 중심가에 있던 거를 네. 옮기고 뜯어가지고 옮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따라서. 충실히 따라서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전에서 지을 때 또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장비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 정도 중앙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보잖아요. 예비타당성 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보고 들어올 때 이제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진주의 신도시 그렇지, 예, 그 신도시. 주거 대단지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들어왔는데 주거 대단지 입주도 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 병원 짓고 지금은 거기다가 놔두면 되게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 당시에는 사람들도 못 가고 허벌판이어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공공기관이라도 어쨌든 공공 역할도 하지만 환자를 보면서 예. 이제 나올 텐데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겠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다음 지도로 딱 예, 봤는데 예. 폐원 이후에 아파트가 3,000세대가 넘게 들어왔어. 그리고 2025년 입주 예정해가지고 또 한 1,000세대 이렇게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와 그 후에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에 미리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처음에는 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거기 살지를 않으니까 음.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이 경남도지사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서부 경남도청을 그렇지, 만들겠다고 서부청으로 한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공약이 있었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가 싫어서 사실 지금 이 건물이 사실 지금 서부청사들 서부청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부청사를 하는데 야 이게 창의적인 생각 병원을 없애고 하자 이거잖아.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너무 이렇게 법원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강북을 개발하자. 의료원 비켜? 싹 들어오는 거잖아. 창의적인데?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제가 어쨌든 1910년에 한일합방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자외의원급의 의원급들을 전국에 이제 만든 게 사실은 지금 의료원이거든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의원들은 정주 일본인들을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자기네 이게 내국인들에게는 서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일제 되게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선진 유럽 어떤 국가를 따라가는 동양에서는 선도 국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표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일합방 하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본인들이 사는 특히나 일본인들 중에 일본 군대나 일본군 경찰이 주둔하는 지역에는 전부 의원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생기는 거구나. 진주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 중심이었으니까. 큰 도시고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은 것들이 지금의 뭐 대구 의료원 뭐 이게 진주 의료원이었고 뭐 천안 의료원이고 막 일자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제가 짓고 간 게 이제 한국 전쟁 지나고 나서 뭐 이거 그냥 겨우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개보수해 가면서 이렇게 끌고 온 거를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이렇게 폐원을 처음으로 시도한 게 이게 홍준표인 거예요. 야 묘하게 더 역사적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 홍준표. 홍준표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쪽에서 쑥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국의 근대 어떤 그 근대 유산 문화 유산을 말살한 그런 이제 어떤 컨셉 자체를 완전히 그냥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어떤 시장 중심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런 의료나 뭐 이런 나머지 모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효율성 없으면은 내가 쓸어버릴 수 있는 불도저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보여준 그게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 예정자가 이게 또 이제 컨셉이 있었던 거야. 2013년에 경남에서 지사를 하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드는가. 나는 공공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추진력이 있다. 요새 보니까 나는 재밌다도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런 걸 해서 추진력 있는 아이콘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 전에 이제 오세훈이 하려고 했던 그런 그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주의료원으로 이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뭐라고 할 줄 몰랐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예정자가 추진한 거고. 자 이게 보면 이게 신축 이전을 2008년에 했단 말이야.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한 거야.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의료 공급이 과잉돼 있다. 서부 경남에 경상대병원도 있고 병상이 넘쳐나는데 무슨 진주의료원 같이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 기종노조가 진을 치고 앉아서 돈만 빼먹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가 돼서 적자가 심각해지니까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보면 의료 공급 과잉이라 그랬는데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9%일 때 한 얘기예요. 이러면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주장을 했어요. 이때 공공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주의료원은 정말로 심각했나 적자가?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 적자라고 하는 게 2008년에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하는 이제 건축비나
기금이나 그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리스 비용처럼 분리를 시켜가지고 부담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전할 때 만약에 뭐 1,0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면 20년 하면 1년에 뭐 50억씩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료 순수익에서 손익에서는 대충 독립재산을 맞추더라도 50억이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렇겠네. 매년 그냥 건물값 50억씩 날아가는 거네.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도 되나? 공공의료기관을? 그러면 세종시에 들어간 애들은 그럼 매년 적자로 그냥 까는 거 아니야? 기재부는. 그러니까 다른 혹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고속도로나 학교, 뭐 소방서 이런 거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공공의료기관은 마치 이제 의료기관은 비즈니스라는 어떤 인식이 한국에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다. 공공기관을 지어놓고 그 건축비를 쭉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이거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거. 이 홍준표 대구시장 예정자가 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로 인해 가지고 공공병원 회계 부분이 당시 논란이 되면서 착한 적자 논란이 오면서 2015년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동안 투여됐던 자본 비용에 대한 매년 회계 처리 부분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 홍준표 이거 잘했네. 이분이 이제 이 폐원해가지고 이 논란을 만든 거예요. 착한 적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아군이야 적군이야. 마블 영화를 보시면 빌런인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빌런인데 이렇게 어벤져스가 단결하게 만들어주고 고독한 빌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빌런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착한 적자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이 양반 때문에 이제 저희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에다가 노동조합, 보건의료 노조,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당시 이제 민주당의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동안은 관심 하나도 없었죠. 근데 뭐 이제 같이 거기서 뭐 단식하고 착한 적자 이제 뭐 법안 맞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 빌런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좀 단결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고 그때 그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 진주 내려가 가지고 아니면 또 맞아. 창원 내려가서 경남도청 앞에서 또 시위하고 저도 그때 한 2번 내려갔었는데 또 진주의료원에 저희는 이니업은 몇 번 갔었어요. 맞아. 거기 투쟁을 그게 가열차게.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당시에 이제 이슈는 여기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에 현대 현대 빌딩에 있을 현대 때. 빌딩에 있을 때 그 앞에서 뭐 건치 대표님도 단식하셨고 맞아. 이니업의 우석균 선생님도 단식하셔가지고 당시 살 엄청 빠지면서 건강해졌어요. 아 그건 너무 이게 심각한 엄중한 거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빌런으로 인해서 뭐든지 이게 뉴턴 법칙처럼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건강해지셨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이게 그 기사가 있어요.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2013년 4월 10일 날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보건의료 단체연합에서 우리는 단식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아마 요 단식 농성장이 하우 옆에 앞에 아니 그 보도블록에서 했었어요. 길가인데 거기가 좀 이렇게 인도도 좀 있고 예. 죽치고 있어도 너무 이렇게 민망하지 않을 그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그 당시에 그 개동사옥 앞에서 이 보건의료 단체연합의 회원들이 단식에 들어가고 나도 농성장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하루 이게 피켓 잡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석균 선생님하고 여기 건약 선생님도 있고 건치 뭐 청한 이 단체 대표들이 다 단식하고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제 그 시기마다 보건의료 단체연합의 회원들이 집행부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착한 적자 이야기가 이슈가 됐죠. 그랬는데도 이게 폐원을 했어. 폐원을 하고 나서도 이게 금방 사그러들지 않았죠, 논쟁이? 아, 그럼요. 이거는 뭐 끝까지 갈 이야기였으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폐원한 어떤 공공의료 공백을 메꾸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다시 이제 짓기로 되는 것까지는 확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짓기로 할 거를 그걸 또 왜? 그럼 이번에는 또 어디다 지려고? 아, 참. 요게 보면 요 과정에 2019년인가요? 18년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있더라고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보니까 나중에 정리한 거 보니까 장난도 아니던데 이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자가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네. 의회에서 폐원 결정을 한 거다 하는데 이게 밝혀졌어. 홍 지사가 그 전에 이 의회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자기가 이제 지시하고 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이거를 정해놓고 진짜 밀어붙인 것 같아. 절차도 무시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여론조사한 게 되게 중요한 근거로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폐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했는데 이게 또 교묘해. 이게 진주의료원이잖아. 경남 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경남도 중에서 인구가 많은 데가 그 당시에 이제 창원, 마산, 진해 이런 데가 더 많잖아 인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5, 60km 떨어져 있던데 거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제 관심 없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적자가 난다니까 그게 찬성이에요 하는 거지. 근데 정작 진주하고 이쪽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한 거야. 이 당시에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 뭐 사실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식이 엄청 좋아졌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감염 질환들이 이제 돌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08년에 세계 이제 자산 붕괴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폭락하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회복되기 전 어떤 그 시점에 이런 구조조정 논리가 이제 좀 상당히 친화력이 있을 시절에 사실 이 설문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이제 의료원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의 어떤 잔여적 진료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호의적인 답변이 나오진 않죠. 근데 그 와중에도 진주에서는 폐업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이게 폐업이 돼서 보면 경상남도에 의료원이 마산의료원 하나 남더라고. 원래 경남 지역이 공공의료 공급이 인구 대비로 가장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남 지역이 아마 사무장병원의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맞아.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괜찮다. 마산의료원 있다 하는 건데 내가 한번 그래서 오늘 지도 가지고 봤어. 우리 외갓집이 하동이거든. 거기서 마산의료원을 가려니까 101km인가 걸리더라. 101km. 그리고 차 안 막히는 시간에도 1시간 반을 가야 돼. 못 가는 거지. 근데 진주까지는 한 50km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혀 그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아마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목평원 하나 없애고 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단 이거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에 이제 메르스 물론 뭐 메르스가 경남 지역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진 않았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한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의료 공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아까 그런 여론조사 것도 마찬가지로 사천 뭐 이런 데는 의료원이 없어지면 사실 진료 자체가 완전 공백이 그렇지. 그냥 뻥 뚫린다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입원 진료에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문제가 좀 크게 두드러지게 된 그런 상황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사회 그다음에 뭐 노동조합 그다음에 뭐 이런 전문가들 하다못해 정치인들까지 다 문제 제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자, 그래서 이후에 보니까 폐업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국회에서도 내 기억으로는 김용익 의원도 뭐 단식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했던 것 같고 그 후에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자에 대해서 이제 그 회계에 넣지 않는 법안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공공의료에 대해서 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2015년에 정부입법으로 해가지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의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보면 일명 이제 홍준표 방지법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법으로 남는 건 좀 창피하잖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아서 홍준표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빌런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보니까 이제 애초에 홍준표 도지사가 공약했던 것처럼 2015년 12월 17일에 진주의료원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되는 거죠. 예, 그걸 하려고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 있었었는데 공공기관을 매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용도로 딱 정해져서 하면 바꾸려면 그게 복잡하더만. 근데 이제 병원으로 지은 건물을 사실은 행정 건물로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은 그 지역에 아파트가 한 3, 4천 세대가 막 들어서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지금 의료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 자리에 이제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잖아. 서부청사니까. 내 생각 한 5년, 10년만 내다봤어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것 같거든. 일단 그 당시에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에 보면 진주의료원을 새로 재개원하자는 공약도 이제 대선 공약에 넣어라 해가지고 채택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2018년에 경남지사의 김경수 지사가 되면서 이제 서부 경남의 공공병원을 진주로 하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도 완전 폐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쫓겨난 김경수 도지사가 그거를 본인이 공약한 대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원희룡은 그 이제 개무시한 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2년의 논쟁을 거쳐서 지역하고 규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의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의미는 있네요. 과정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 사회적 총의를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나중에 갈등이 생겨도 이제 잘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만드는 거네. 그리고 지금 서부청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의료원 건물이라서 뭐 용도가 안 맞네, 불편하네 이렇게 했었고. 이제 홍준표가 벌린 일이 사실 표율화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데올로기지, 이데올로기. 네, 시장주의적 이미지, 시장 친화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지역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뭔가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아. 진짜 자기네들 맨날 입만 열면 이념 어쩌고 실용 어쩌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다시 들어갔던 사람은 나 불편해요. 그리고 없앤 자리 다시 만들자고 이렇게 만들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데 오로지 이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거지. 한국에서 이런 측면을 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라는 게 아직은 물론 지방 이제 커뮤니티도 다 박살이 났지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지방정부의 수장 특히나 이번에 이제 6월 1일에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 중앙정치 꿈꾸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잘하는 사람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의식이 중앙정치에서 내가 이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잘했다고 하면은 대통령 될 꿈으로, 경기도지사를 잘했다고 하면 대통령 될 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어떤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운영이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도가 이제 훨씬 높기 때문에 중앙정치 계속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시민들 눈치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이런 성과,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는 나름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행한 일들도 같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러네요. 끝으로 어쨌든 이 빌런이 지금 이제 대구시장 될 거잖아요. 근데 대구는 지금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국민의힘 출신인 권영진 시장의 원래 본인의 계획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홍준표 말고도 김재원이나 대구시장 되겠다고 내려간 사람들은 다 제2대구의료원 하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건 뭐 그때 가서 계산해 봐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홍준표래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근데 얘기하면은 또 그때는 왜 그랬어 따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정신을 차리냐 못 차리느냐는 거는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제2대구의료원을 진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한번 볼 필요는 있죠. 자, 일단은 오늘 첫 순서로 보건의료계에 큰 획을 그은 사건, 그날의 사건 해서 2013년 5월 29일 근조 한국공공의료 했던 그 진지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3년 역사의 진지의료원을 폐원하고 지금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진지의료원 얘기를, 그리고 이 진지의료원을 없앴던 홍준표 지사가 대구시장 하셔가지고 제2의료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 앞뒤 얘기를 해봤고요. 요 당시에 이렇게 가열차게 투쟁을 했던 우리 보건의료단체 연합, 뭐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건치, 인이협, 청한, 건약 선생님들 그 당시에 단식도 하고 투쟁도 했었죠. 자, 이거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김철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달려있죠. 저는 아직 젊어서 경험이 미쳐네요. 이거 나한테 다 넘기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걸로 다루자 해갖고 2014년부터 다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월간 건치TV 마지막 순서 정영준 선생님 모시고 중요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얘기해보고 싶던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